네, 반갑습니다. 12월 29일자 금요일 범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찰가기업소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릴게요. 자, 드디어 우리나라 2023년 시장이 어저께 거래일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폐장일이고 시장은 이제 열리지 않죠. 그래서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좀 잠깐 1년을 좀 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1월달 새해 어떻게 지금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좀 거시적인 부분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이야 뭐 제가 섹터라든가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일정, 방향성 이제 매일같이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보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핵심적인 부분들 이제 1월달 이 올해는 어땠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12월 29일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주식시장이 마감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좀 돌아보면은 자, 일봉상으로 그냥 펼쳐놓게 되면은 이 지금 증시가 뭐 괜찮았냐 안 괜찮았냐 확인이 아주 뚜렷하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그게 6월달 9월달 폭락장 나오고 나서 인플레란 전쟁 터지고 나서 크게 폭락장이 나왔었고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1월달에 반등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2월에서 3월달 잠깐의 부침이 있었는데 3월부터 4월까지 또 좋았어요. 그리고 5월에서 6월 좋았고 그리고 6월에서 7월 넘어가는 사이 좋았고 8월부터 이제 초전도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이 조금씩 망가져갔죠.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9월부터 본격적인 정말 그 말 그대로의 무지성 폭락이 시작이 됩니다. 공매도 불법 공매도 시작되었고 이때 이제 HSBC라던가 BNP 파리바 과징금 받았죠. 뭐 200억대 규모인데 저는 몇 천억은 돼야 된다 봐요. 지금 이제 시장에 정말 피해를 끼쳤던 걸 감안하게 되면은 좀 약하지 않나. 근데 일단은 스타트가 최초로 된 거니까 거기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5% 7% 공매도 금지 날에 이제 급등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11월 중순부터 11월 마지막까지 꽤나 상승을 시키고 마감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55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66선 굉장히 준수한 저는 마무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증시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죠? 작년만큼 꼬꾸라졌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런 알게 모를 정말 뭐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다들 좀 씌워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시나리오가. 그래서 초전도체가 웬 말이고 공매도 뭐 얘기는 나왔었지만 불법 공매도가 자행된 게 너무 뚜렷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금지를 했죠. 그래서 금지 직전에 정말 강하게 시장을 내렸거든요. 갭으로 하락시키면서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 다행스러운 거는 11월 중순부터 이때 좀 망가졌던 부분들을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무난하지 않았나. 1, 2월 달에 이제 AI, 로봇이라는 신 섹터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부흥을 다시 또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코스피도 꽤나 올랐어요. 최고점이 2668이고 코스닥이 굉장히 좀 비약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956까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차트가 상반기에는 더 훨씬 좋아요. 이때 잠깐 동안에 그죠. 그래서 CFD 사태 이후에 시장은 계속된 우상향을 그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망가졌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세를 V자를 그리면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총평을 하자면, 2023 총평을 하자면 상반기는 반도체의 찐 반등,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 좋았고, 그리고 2차전지도 이제 눌림감이 컸지만 다시금의 회복세를 또 나타내는 것 같고요. 하면서 하반기에 정말 그 2달 동안의 폭락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그래도 영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공매도 금지되고 나서 좀 본격화된 것 같고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1월 달부터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반도체 섹터의 네, 재생이에요. 그래서 다시 뉴 스타트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지키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살아난 게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펀더멘탈 섹터가 이제 죽어 있다가 네, 살아나는 것 자체가 여기저기서 이제 파생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낙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네, 그죠. 부차적이 AI랑 이제 로봇이에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는 이제 올라와야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모빌리티로 조금 더 방향을 넓혀보고 자동차 부품, 전기차, 수소차. 네,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플러스는 이제 CES가 있으니까 자율주행까지 해서 모빌리티로 총 한번 망라해 볼게요. 그리고 콘텐츠랑 메타버스의 부활도 굉장히 눈에 띄죠. 네, 그래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맥스트 네, 콘텐츠 메타버스 기업인 증강현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네, 맥스트가 이제 삼성 관련사의 지분 네, 100%에 대한 또 호재가 또 나와서 네, 그런 점들도 메타버스를 또 살리는 데 기대감이 되고 2월달 애플이 XR 기기에 대한 출시 비전 프로를 또 앞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섹터들이 여기서 이제 포함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또 1월달을 또 수놓을 JP용 헬스케어 컴포넌스, 그죠? 제약바이오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의 네, 신고가도 너무너무 네,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주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78,500원.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네, 될 줄 알았나? 몰랐나? 네,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 이제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정말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완연하게 지금 V자가 생각보다 더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8만 전자, 9만 전자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보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는 좀 확률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4만 3,700원. 15만원짜리가 좀 이제 목전에 또 있겠죠. 네, 하면서 1월 달부터는 또 엔비디아랑의 또 소식이 또, 네,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죠? 납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업체 중에서는 삼성 독점으로, 본더 쪽에선 한미반도체. 예, 그니까 또, 우리가 또 마지막 날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자, 1월 달. 1월 달에 이제 관점을 새롭게 잡아보면요. 일단 2023년 마무리. 정말 하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은 11월, 12월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나. 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계좌적으로도, 네, 살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년을 바통 터치를 이어받아서, 그 힘을 그대로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게 업종으로 돌아와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돌아오면요. 코스닥 일단은 저는 900선은 굉장히 가벼울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956선을 다시 언제쯤 돌파할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실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 부분도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668선, 네, 8선에다가 지금 2700, 800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이제 물씬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올라오듯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펀더멘탈 섹터를 기억하십시오. 자. 야, 알아도 이제 뭐 글자 크기가 커지죠. 펀더멘탈 섹터가 뭐다? 반도체라는 점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특히 뭐 좋아하고 뭐 이래서 편향돼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살면 살아요. 극단적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무역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AI 반도체, HBM, 온디바이스 AI, CXL 더 나오잖아요. 네, 만개하고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반도체 관련주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알고. 자, HBM 쪽으로 뭐라고 했죠? 제가 HBM 쪽으로 자, 제우스 말씀드렸고요. HBM 우리 집중해보자. 주성 엔지니어링. 야, 놓칠 수 없다. 제가 이거 친절하게 표시도 해놨습니다. 얼마 전 범주식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네, 아직 안 지우고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죠? 한미반도체도 꼭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온데마스 AI에서는
제조 반도체는 이제 정말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 방송에서 다 먼저 펀치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여기서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신고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중요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제가 계속해서 짚어드릴게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제, 네, 떠오르는 시는 강자로도, 네, 알려질 수가 있고요. 텔레칩스도 관점 잡아드렸고, 장중방송에서. 거기다가, 칩셋 미디어는 따끈따끈하게, 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가는 고점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종목 정도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때그때마다 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보시고 대응해보시길 바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월 관점, 네, 출발, 이제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려는 조금 넣어두시고요. 물론 중간중간 하락장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도 마찬가지로. 네, 10세미에도 중간중간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고점 돌파에 이렇게 나아가는, 네, 종목들을 바라보면은 충분히 내년에 승산이 있으니까 같이 범주식 보고 주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연말 보내시고, 네, 오늘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